자, 이번 시간에는 PC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R은 이름 그대로 중화효소를 이용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포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DNA 특정 염기서열을 선택적으로 복제해서 증폭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실험 재료로는 당연히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표적 DNA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DNA 이중 가닥을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두 종류의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복제를 하는 거니까 중화효소가 쓰이는데, 이때 쓰이는 중화효소는 택DNA 중화효소라고 해서 열에 강한 중화효소가 쓰입니다. 그리고 DNTP가 사용이 되죠. 그러면 실험 재료를 살펴봤고요. PCR의 단계는 크게 3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3단계를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온도 변화는 온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다음 웬만하면 숫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DNA가 복제가 되려면 단일 가닥으로 노출이 되면서 프라이머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DNTP들이 계속 하나씩 상호적으로 붙으면서 합성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정교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서 온도 변화를 일으키면서 PCR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럼 PCR을 어디다 써먹냐,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PCR은 일반적으로 실험에 가장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떤 유전자를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한 번 쓰면 이제 없어져 버려요, 재료가. 그러면 그 다음 연구를 못 하겠죠. 그래서 미리 증폭을 시켜 놓고 실험을 계속 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친자 확인. 보통 친자 확인, 뭐 에피소드를 하나 이제 뭐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남자다. 결혼을 해서 이제 내 자식을 계속 키웠는데 뭔가 나랑 다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 자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몰래, 마누라 몰래 머리카락을 애 거를 하나 뽑아가지고 친자 확인을 한다던가, 아기가 쓰던 칫솔, 거기 보통 이제 구강상피세포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친자 확인을 보내. 이런 대박, 내 아이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 그 다음에 또 어떤 범죄 현장이에요. 크라임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딱 한 방울, 여러 방울도 아니야, 피가 뚝뚝뚝도 아니야, 딱 한 방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러 용의자들 중에서 이 혈흔을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고 싶은데 딱 한 방울이야. 그럼 실험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증폭을 이용해서 실험을 계속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수사에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활용은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미드, CSI라던가 이런 거에서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단계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죠. 지금 보면 영상의 음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나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 샀거든요. 자랑입니다. 자, 어쨌든 자, 실험재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DNA 주연 가닥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면 무조건 DNA를 다 복제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염기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가닥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위아래 가닥에 각각 달라붙어서 프라이머가 쓰이는데, 프라이머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가 복제가 될 때는 RNA 프라이머가 이용됐잖아요. 그래서 산말단에 OH기를 제공했었죠. 그런데 요거는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RNA 프라이머를 통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DNA 프라이머를 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복제와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니까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중합효소는 주연 가닥의 삼보적인 염기에 따라서 ATGC를 하나씩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ATGC 이런 것들이 이제 누클레오타이드가 DNA, RNA 기본 단위 누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구분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D, NTP라고 그러는데 이게 D가 어떤 의미냐면요. 데옥시 리보 누클레이거든요. 애시드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게 DNA 약자 앞에 그거 그대로 똑같은 D예요. 그러면 데옥시예요. 산소가 없는 리보스. 2번 탄소에 산소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인상당 염기가 누클레오타이드에 1대1대1로 되어 있는 게 기본 단위잖아요. 인산, 당, 염기. 그러면 이 2번 탄소가 데옥시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 데옥시 리보스를 갖고 있는 게 DNTP고요. RNA를 구성하는 누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2번 탄소에 산소가 있었죠. 이게 RNA를 구성하는 거였고요. 위에 건 산소가 없는 건 DNA를 구성하는 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용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과정에 대한 큰 이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복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라이머도 달라붙어야 되고 거기 주형에 맞춰서 새로운 누클레오타이드들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가닥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DNA 변성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헬리케이즈를 이용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단일 가닥으로 이제 풀어낸다. 그 다음에 고염이나 고열이 방법이 있는데 PCR 기계에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고열이에요. 그래서 95도씨로 변성을 해주면은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라이머가 결합하기 위해서 온도를 55도씨로 낮춥니다. 자, 온도는 세 단계로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다 적을까? 밑에다 적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는 세 단계로 일어나는데 95도씨, 그다음에 55도씨, 그다음에 72도씨입니다. 95도씨에서는 DNA 변성. 그러고 나서 온도를 좀 낮춰줘요. 그러면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꼭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표시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모든 부분을 다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 서열만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만큼만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DNA 부분은 여기만큼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두 종류로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만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클레오타이드, 즉 DNA 합성은요. DNA 합성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은 하긴 하는데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DNA 주형이 있어야지 합성을 하더라. 요거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외우시고 있으셔야 돼. 자, 그러면 요렇게 합성이 DNA 중합효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5-, 3- 반영을 요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누클레오타이드를 합성을 할 때는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요. 72도씨로. 그래서 이렇게 2배로 증폭된 DN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문장 제가 다 설명했던 거고요.
그러면 4번의 요것만 여러분이 꼭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PCR을 N회 번복하면 DNA 양은 2의 N승으로 증폭된다. 자, 그래서 PCR을 N회 하면은 무엇을 PCR을 그러면 2의 N승배로 증폭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 서열을 얻고자 할 때는 PCR을 3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까지는 아니네. 그냥 여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고. 자, 디옥시 리보 누클레오타이드 요거 설명했었고요. PCR 온도 그래프 볼게요. 이거 기출문제로는 이렇게 한번 순환하는데 3분 걸린다 이런 기출이 있었고요. 95, 그다음에 55, 72 이런 변화가 있었고 온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변화와 각각 단계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1이라고 합시다. 1 구간에서는 DA 되면서 여기를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프라이머그라 여기를 3이라고 하면 DNA 합성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뭐 4번 있었다. 그러면 PCR은 4번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과정 다시 한번 보면은 자, 95도씨로 올리면 자, 이렇게 보면은 온도가 95, 55, 72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이렇게 증폭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좀 보실게 DNA 변성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벌어지고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가 달라붙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를 요만큼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NA 합성 72도씨로. 그래서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5-에서 3- 방향으로 주연 가닥이 있을 때까지 쫙 복제를 해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실험하는 온도가 72도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생명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온도잖아요. 그리고 중합효소도 효소이기 때문에 보통 이 72도씨 정도라는 온도에서는 다 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기능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균의 DNA 중합효소를 썼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택 DNA 중합효소라는 걸 쓰는데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온천에서 사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열에 강한 DNA 중합효소를 썼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택 DNA 중합효소 그래서 고온에 생존하는 세균의 DNA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DNA 이중 가닥을 얻고자 할 때는요. PCR을 3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3회 이상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뒷반 아이들과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보기가 더 힘들어서 머리에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쁘게 정리는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DNA 이중 가닥이 있고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요 분홍색 부분만 얻고 싶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PCR을 3회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를 얻을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는 요만큼만인 거예요. 자, 그러면 PCR을 1회를 했다고 합시다. 1회를 하면은요. 먼저 DNA 변성이 있겠죠. 자, DNA 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달라붙겠죠.
프라이머가 달라붙고 나서는 5-에서 3- 반향으로 합성을 해나가는데 주형이 있는 가닥까지 계속 합성을 합니다. 밑에 가닥도 5-3-5-에서 3- 반향으로 주형 가닥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실험 결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넘어서서까지도 계속 합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같이 적어도 이거 그림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2의 1승 이렇게 2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열만을 가진 DNA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PCR을 한 번 더 해줍니다. 2회. 그러면 2의 2승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DNA 변성. 그러면 원래 있던 DNA가 조각이 다시 벌어집니다. 자, 여기도 다시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라이머가 달라붙어서 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5-에서 3- 반향으로 여기도 5-에서 3- 반향으로.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했을 때 아까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 여기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열만을 가졌죠. 근데 DNA 이중 가닥은 아니에요. 왜냐? 밑에 거는 그 특정 염기서열을 벗어났죠. 이렇게. 밑에 것도 마저 합성된 걸 보면은 5-에서 3- 반향. 여기까지. 좀 더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여기는 주형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합성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밑에 것도 이렇게 합성 5-3- 반향으로 주형 가닥 있는 데까지 계속.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고자 하는 DNA 가닥은 단위 가닥으로는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중 가닥으로는 못 얻은 거예요. 그럼 PCR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3회. 그러면 2의 3승. 그래서 8개가 얻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DNA가 변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다시 DNA가 단위 가닥으로 변성이 되고요. 단위 가닥으로 변성되는 그림도 너무나 그리기가 8개나 되니까 그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기다리시오. 그냥 보시오. 기다리시오. 거의 다 했습니다. 기다리시오. DNA가 이렇게 변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프라이머가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프라이머가 달라붙습니다. 프라이머가 달라붙습니다. 프라이머가 달라붙습니다. 프라이머가 달라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 반향으로 주형가 되어 있는 데까지 계속 합성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참 똑같은 대로 계속되네. 이렇게. 위, 이. 그러면 이렇게 옮기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합성. 그 다음에 5-3- 반향으로 합성.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DNA 특정 염기서열이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밑에 것도 마저 합성을 해보면 5-3- 방향으로 얘도 5-3- 방향으로 5-3- 방향, 5-3- 방향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DNA 염기서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DNA 이중 가닥이 이렇게 2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PCR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DNA 염기서열을 얻고자 할 때는 3회 이상을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DNA 이중 가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인 거예요. 자, 그래서 DNA 변성되고 이렇게 프라이머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합성이 되고, 근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서를 여기는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일을 반복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이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시 이쁜 그림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DNA 염기서열만을 가진 거를 PCR을 3회를 하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PCR을 이용한 DNA 지문 검사 한번 살펴볼게요.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DNA 지문 분석법인데, 자, 사람마다요, DNA 염기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만 위주볼게요. 자, PCR을 이용해서 증폭시켜서 제한 도수를 자르면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잘린 DNA 조각이 여러 개로 형성되는데, 이것을 제일 정기용토포로 분리하면은 사람마다 잘리는 조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띠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DNA 지문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DNA 지문 분석법,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용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검출된, 아무튼 이게 내가 범죄 현장에서 얻은 것이 있다. 그럼 어떤 것이 이제 범죄자일 거냐, 이렇게 한번 대조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정규행동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자, 한천 배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지를 만들고, 여기 보면 DNA 조각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팝니다. 홈이 파져 있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 이미 다 만들어지는 이게 세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한천 분자들 사이에 이제 그런 거 공급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DNA 조각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동이 되냐면, DNA는 인산 당 염기인 누클레오타이드로 기본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인산기가 음전을 띄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전기용동을 걸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DNA의 인산기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을 할 때 플러스 쪽으로 길이가 짧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플러스 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띠가 여러 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 A는 뭐 띠가 3개, 사람 뭐 3은 뭐 띠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패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다음 영상에서는 DNA 염기서열 분석법 다시 살펴볼 거고요. PCR은